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숙종임금 시대 전라도 무주군 남면 어느 초가집 마당 한편에서 나뭇가지 위에 매달린 붉은 산수유 열매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다. 처녀의 이름은 꼭두라 하여 다들 꼭두 각시라 불렀다. 3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의탁할 일가친척 하나 없는 천의 고아가 되었다. 하지만 어린 꼭두를 가엾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어린 꼭두를 챙겨주었다. 그렇게 돌봄을 받던 꼭두도 10여 세에 이르니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나갔다. 예, 꼭두야. 오늘은 네 집에 갔다 오는 길이냐? 예, 아주머니. 김영감님댁 생신잔치가 있어 갔다 오는 길이에요. 먹을 음식과 곡식을 싸주셨는데요. 이것 좀 받으셔요. 아유, 되었다. 네가 애써 얻은 걸 내 어찌 받겠느냐. 아주머니, 이제껏 제게 나눠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하지만 받아주셔요. 부지런하고 낙천적인 성품의 꼭두는 씩씩한 처자로 성장했다. 이렇게 품팔이도 삭바느질도 하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꼭두의 나이 20하고 7이 되었다. 당시에 그 나이면 이미 자손을 보고도 남을 나이였지만 꼭두에겐 혼사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날도 마당에 나와 몇 개 남지 않은 빨간 열매 위에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니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푸념이 절로 나왔다. 그래도 낙천적인 꼭두각 씨는 씩 웃으며 혼잣말을 한다.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눈 어둡고 귀먹고 박복하여 나 같은 신부감을 몰라보는 거 아니겠어? 이어서 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는다. 내 애모로 말할 것 같으면 키가 작은 것은 의복을 만드는데 천이 덜 들어 좋고 이마가 좁은 것은 연집은 적게 발라 좋을 것이고 목이 다부진 건 기운이 많은 것이요. 거기에 허리가 굵은 것은 아이 잘라 좋을진데 그 누가 나를 흉볼 것인가? 안 그런가? 나야말로 복덩이지. 이렇게 매번 스스로 위안을 하며 지내니 조금도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는 마음마저 들지 않았다. 꼭두각 씨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골짜기 생원집에서 혼담이 있더니 사흘 만에 선체가 들어오게 되었다. 꼭두각 씨는 반갑고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뛰어나가 받아 열어보니 기대하는 아주 단판으로 헌 고리짝에 혼서지와 백지 석장뿐이었다. 실망한 낯빛을 한 꼭두각 씨는 이내 풀이 죽었다. 구찬 산채 보고 알겠다. 이러한들 어떠하랴. 그렇다고 받은 선체를 돌려보낼 것인가? 이도 역시 내 팔자로다. 하며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혼인이나 어서 치르길 바라며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납치한 일과 4달 초순에 혼례를 올릴 것이니 구경 오라고 다짐을 받으러 다녔다. 혼인한다는 부푼 꿈에 꼭두각 씨는 설레었지만 신랑 될 사람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하였다.
혹여 이상한 신랑을 맞이한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과 아니겠지 하는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본래 나를 기다리던 중에 본래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물론이요, 시가 역시 형편이 여의치 못할 것이 염려되었으나 다시 마음을 다져봤다. 가채가 없으면 또아리로 대신하고 연지분이 없으면 봉선화로 대신하며 은가락지가 없으면 밀국수로 대신하고 은혜가 없으면 남학신으로 대신하자. 아차, 그렇기로써니 패백이야 안 할 수 있나? 꿩 한 마리라도 잡아놓자. 꼭두각 씨는 이른 아침에 뒷산에 올무를 넣고 다음날 찾아가니 꿩은 고사하고 까마귀 두 마리가 걸려 있었다. 꼭두각 씨는 까마귀를 손질해 놓고 대추를 대신하여 머루 다래를 실에 깨어 패백 준비를 했다. 혼자서 혼례 준비를 하며 내 이만하면 어디 가서 살림을 못할까 하는 자신감이 생겨 뿌듯했다. 시간은 기다림과 함께 속절없이 흘러갔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꼭두각시 기대와는 달리 신랑 측으로부터 택일에 관한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긴긴 밤 잠 못 자고 계절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자 한숨만 늘어갔다. 하온이 닭이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시나? 춘수가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시나? 산이 어든 건너오고 길이 없으면 돌아라도 오시지. 어이 못 오시며 어찌하여 소식조차 없을까? 꼭두각시가 이리저리 애를 태울 때 어느덧 날이 가고 달이 가서 해가 바뀌어 3년이란 세월이 흔적 없이 지나갔다. 꼭대 나이 30이 되었다. 하루는 동리에 사는 중신할미가 찾아왔다. 이보 아가씨, 신랑 댁에서 소식이 없다 하니 기다려 못하겠소. 저 건너 윤자수가 나이 40인데 지난 봄에 상처하고 구치를 널리 구한다지 뭐요. 아가씨한테 딱 맞을 듯한데 의향이 어떠시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저는 이미 납치한 상태랍니다. 그런 납치가 무슨 소용이요? 윤자수로 말할 것 같으면 권세가 이 고을에서 제일이요. 추수가 수천석인데다 남중일색 고걸이라 이런 혼처를 어찌 마다하고 거지 같은 골생원 집을 기다리느라 충각을 허송한단 말이요. 혼인 성사 여부는 내 손 안에 있으니 두 말 말고 허락만 하시오. 내가 아무리 구차한들 절개가 없겠습니까? 부귀한 사람만 치처하고 비난한 사람은 배운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다시는 내게 꺼내지 마시오. 이리 말하니 중신할미는 더는 말 못하고 돌아갔다. 중신할미를 보내고 꼭두각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은 일가 친척 없는 호를 단신이니 세력 있는 윤자수가 혹여 사람을 동원하여 보쌈이라도 하러 온다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듯 싶었다. 어디인지 몰라도 시댁이 될 골생원 댁을 찾아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섰다. 아무리 여인네라 한들
30리야 못 가겠는가? 가다가 고봉출령을 만나거든 스스때 꺾어서 지팡이로 삼고 개천을 만나거든 성큼 건너가졌구나. 꼭두각시는 이리 결심하고 박주 한 병을 챙겨 험한 산 높은 봉우리를 지나며 골생원댁을 물어물어 드디어 큰 산 절벽 아래 수숫대로 사리문을 단 초가집 앞에 섰다. 꼭두각시가 열린 사리문 안으로 들어서서 가만히 문틈으로 엿보니 다 허물어진 외벽의 방 안에는 며칠을 굶은 듯 기력 없어 보이는 집신 삼는 늙은이 옆 노부인이 하는 말이 들린다. 내 며느리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언제쯤 돈 몇 냥 변통해서 데려올 수 있겠소? 에휴, 단돈 몇 냥이라도 나올 구석이 있다면야 여태껏 못 데려왔겠소. 이때 구석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사내가 보였는데 어딘가 거동조차 불편해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젊은이였다. 이 광경을 본 꼭두각시는 허탈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는 필경 시부모 될 어른들일 것이요. 옆에 고동 불편한 젊은이는 신랑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아이쿠, 내 팔자야. 어려서 양친 부모 다 여의고 석벽에 뿌리 없는 나무같이 간신히 지내왔거늘 30여 세에 시집이라고 만나니 적빈하기 그지없고 남편 역시 변변치 못하니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허나 어쩌겠는가? 이 역시 내 팔자이니 할 수 있나? 구차한 시댁 잘 모시고 못난 남편 잘 섬겨 천의 고아 신세 벗어나서 후세에나 잘 살게 해야지. 이리 결심하고 시부모를 찾으니 골생한 부부가 반색하며 꼭두가시를 맞이하였다. 아유, 이게 웬일인가? 생시인가? 반갑기도 측량 없고 기하기도 끝이 없구나. 사흘이나 굶었더니 정신을 한데 모으기가 어렵구나. 네가 분명 내 며느리가 맞느냐? 남편 골생원이 기뻐하자 골부인 역시 다가와 꼭두각시의 손목을 덥석 잡고 그간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반가워했다. 이리 꼭두각시와 시부모, 신랑이 상봉하자 신부의 제안으로 즉시 초래청이 차려졌다. 멍석이의 정화수가 전부요. 신랑 신부의 복색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지만 두 사람의 혼례는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요. 정성이 가득한 자리였기에 이웃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하러 몰려들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막상 초례가 끝나니 당장 저녁 때거리가 걱정이더니 초례 구경 왔던 이웃집 처녀가 딱한 마음에 인정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보리 한 마를 가져다 주었다. 시어머니 골부인이 즉시 보리방아를 찧어 저녁을 차려오니 잔 없는 보리밥과 숟가락만 상위에 놓였으나 시장한 김이라 개는 감추듯 먹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신방이 차려졌다. 꼭두각시는 뒷마당으로 나아가니 모든 것이 적적한데 달빛만이 환하게 비추었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꼭두각 씨는 후원에 올라가 목간을 하고 정화수를 떠넣고 사방에 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였다. 전라도 무준 남면에 사는 꼭두 여인이 1월 성신 북두칠성 남극 노인성과 사해 용왕과 산신 후신 지신 전에 비옵니다. 3살 때 어미 잃고 7살에 아비 잃고 저 혼자 자라나서 고생으로 30여 세에 이르러 혼가합니다. 시간은 급빈하오나 시부모님 만수무강하시고 집안이 만사태평하여 크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튿날이 되자 건너 찍힌 부잣댁 아낙네들이 새색시 구경을 오게 되었다. 새색시는 나와서 온갖 예를 갖추어 황송한 낯으로 살해하니 그 집안의 가긍함과 새색시의 마음씨에 마음이 움직여 가영할 돈과 몇 섬 쌀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골생한 부부는 난생 처음으로 많은 쌀과 돈을 만지게 되니 기쁜 마음에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 며느리가 착하여 남들이 구제하니 이런 경사가 또 있는가? 이만하면 잘 살겠구나. 꼭두각 씨는 밥을 많이 지어 모든 식구가 배불리 먹으니 집안 전체가 화기애애하였다. 전에 고아로 자라서 새로이 가족을 꾸려 이 같은 즐거움을 맛보니 새색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 후로도 꼭두각 씨 내에는 금슬지락을 이루며 부모를 잘 섬기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꼭두각 씨가 나무를 캐러 뒷동산에 올랐더니 한편에 고운 비석이 서 있어 다가가 살펴보니 그 아래 누런 수탉 한 마리가 있었다. 꼭두각 씨는 너무 신기하여 행주 치마를 펼치며 이리 오너라 하고 작은 소리로 부르며 살며시 잡으려고 다가가니 이상하게도 곧바로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 꼭두각 씨는 기뻐하며 치마로 감싸 안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내려놓고 보니 조금 전 수탉은 온데간데없고 누런 생금 덩어리가 번쩍이고 있었다. 꼭두각 씨는 남편 골서방에게 부탁해 금을 지급하는 객주를 모셔오도록 했다. 금을 살펴본 객주는 깜짝 놀라며 수만 양어치의 큰 돈이 될 것이라며 상당량의 군전을 요구했다. 꼭두각 씨는 구전의 규모가 커서 아까운 마음도 들었으나 이만하면 내가 유족할 것인데 더 바라다가는 큰 코 다치리라 생각하고 객주가 하자는 대로 거래를 성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객주는 새 집을 마련하고 온갖 살림살이를 들인 후에 상당량의 전담문서를 가져와 금덩이와 맞바꾸었다. 객주가 마련해준 집으로 꼭두각 씨 내와 시부모가 들어가니 그토록 어려웠던 집안은 일시에 만석군 부잣집이 되었다. 골생한 부부는 이게 꿈인가 하며 매우 기뻐하였다. 우리 며느리 들어온 지 몇 달 안 돼 큰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기쁜 일이 또 있겠느냐. 아가, 며느리야, 고맙구나. 꼭두각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였으며 세월이 흘러 삼남 이녀를 낳으니 인물이 백옥 같고 재질이 뛰어나며 모두 총명하였다. 가세는 점점 늘어가고 자손 역시 번성하여 손자가 9형제요 외손이 6형제에 이르고 자녀 식솔이 50여인에
이르렀다. 꼭두각시는 자손들을 위해 이웃의 집들을 지어주고 세간들을 내어주니 손주들을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이 집 저 집을 들어가니 아들 집이 아니면 딸의 집, 딸의 집이 아니면 손자의 집이라. 이 집을 가도 대접이요, 저 집을 가도 성찬이었다. 꼭두각시 느에는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지내며 99세까지 해로하다가 천수를 다하였다. 그 자손들이 꼭두각시의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어진 품성을 본받아 덕을 베푸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니 그 유족함이 10여 대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